자, 기출모아리 신체크 풀이해보자. 자, 1번. 영양소를 다음과 같이 A, B 두 종류로 구분할 때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얘는 뭐예요? 바이타민, 물, 무기염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영양소? 부영양소. 요 세 가지는 주영양소.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몸에 흡수되는지의 여부. 몸에 흡수되는지는 아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지 여부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안 되고 되는 거죠. 칼로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결국에. 그래서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는 몸을 구성을 하는 성분으로 이용이 되지 않는다. 이용되죠. 대표적으로 철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쓰여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뼈나 또는 치아를 구성을 하는 성분으로 사용이 돼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물 맞고,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죠. 피부, 머리카락, 근육은 단백질이 구성을 하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양소는 주로 에너지원이다.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고 밥, 국수, 빵, 고구마 등에 많이 들어있다.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그죠? 맛있는 거. 자, 4번. 다음은 영양소 가부터 다의 특징이래요. 뼈나 치아 등을 구성을 하면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 멸치, 버섯, 다시마 등에 많이 들어있다. 무기염료. 네. 자, 특히나 여러분 다시마 같은 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 뭐예요? 원소. 아이오딘이죠? 이 아이오딘은 나중에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를 형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몸을 주로 구성을 하고 에너지원이고, 살코기, 생선, 달걀 등에 많이 들어있는 거는 단백질.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지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무기염료, 단백질, 지방.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바이타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몸을 구성을 하진 않아요. 무기염료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지만 2번도 무기염료고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적은 양으로도 몸의 기능을 조절을 하고 영양소와 노폐물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해주는 작용을 해주는 건 물이에요. 물. 그래서 3번,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주스와 빵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영양소 검출 실험을 해서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대요. 자, 그러면은 주스에서 A는 안 나왔는데 빵에선 청람색 반응이 나왔대. 그러면은 요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소리야? 빵 안에는 녹말 반응을 시킨 거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녹말이 들어있고, 주스에서는 베네딕트 반응을 해서 황적색이 나왔으니까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포도당이나 아니면은 엿당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빵에는 녹말, 주스에는 포도당 또는 엿당,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과 그 반응 색깔로 옳은 것은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에서 황적색 나타냅니다. 녹말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반응을 통해서 옅은 갈색이 아니라 옅은 갈색이 뭘로 바뀌는 거야? 청남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전 색깔이 청남색이니까. 지방은 수다3 용액과 반응해서 선홍색을 나타낸다. 맞죠? 기억 디귿. 자, 그 다음 8번. 자, 표는 영양소 A, B, C를 혼합한 용액의 영양소 검출 실험 결과를 나타냈대요. 자, A 더하기 B. 지금 보면은 아이오딘 반응했지. 그 다음에는 수다3 반응도 했죠. 그럼 얘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녹말하고 지방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는 뷰렛 반응이랑 수단3 반응을 했으니까 단백질하고 지방이 들어있는 거라서
둘이 공통적으로 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B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지방. 그러면 나머지 A가 녹말이고 C가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1번이고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우리 몸의 소화계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입에서 최초로 녹말 소화가 일어나는 거 맞고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분비가 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맞는 거죠. 이거 C가 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는 이자죠. 이자액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하는 것도 맞고 최종 소화산물은 소장,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돼요. 음식물은 소화관을 따라서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는 지나지 않아요? 간이나 아니면은 이자 같은 곳은 지나지가 않죠. 절로 지나가면 재앙이야, 재앙. 자,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소화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양소를 몸속에 저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과정이고 운반하는 과정 아니고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 작게 분해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세포막을 통과할 만큼으로 아주 작게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11번. 사람의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침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최초로 분해되는 것은 위가 맞고 이자는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다 분비를 해주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3개가 다 나와요. 쓸개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만들어내는 것은 쓸개가 아니라 어디서? 간에서 만들어내요.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2번. 침에 의한 녹말의 소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4개의 시험관에 각각 녹말용액 1ml를 넣고 다음 표와 같이 장치를 했대요. 자, 그러면 침이 들어간 데서는 녹말이 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이 B하고 D 시험관에서는 녹말이 분해돼서 뭐가 생겼겠어요? 엿당이 생겼을 거고 A하고 B는 아직 그냥 뭐가 있었겠어요? 녹말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청람색을 나타내는 거는 녹말이 남아있는 A하고 C에 해당이 될 거고 황적색을 나타내는 거는 B하고 D에 해당이 될 테니까 앞에는 A 아니면은 C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뒤에는 B 아니면은 D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야? B에 4개의 시험관 녹말 용액을 1ml씩 넣었대. 증류수, 침. 증류수, 침. A와 B는 그럼 여기서 그러면 A. 그러면 이거. 그죠? 그 다음에는 황적색 나타내는 거는 누구야? D지, D. 그죠? 그러니까 2번이네.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녹말이 최초로 분해되는 장소는 입 맞고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돼서 쓸개에 저장됐다가 분비가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는 위잖아. 위에서는 뭐가 분비가 돼요? 펩신이 분비가 되는 거고 트립신은 어디에서?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4번. D에 이상이 생겨서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쓸개에서 쓸개즙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지방의 소화에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 자체를 분해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방을 부드럽게 또는 잘게 쪼개서 소화가 잘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가 같은 경우에는 녹말이죠. 나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는 지방에 해당이 되니까 A는 침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이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가 아니라 뭐야? 아밀레이스지.
다음에 B는 밑 속에 펩신의 도움을 받아서 작용을 한다. B가 펩신의 도움을 받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펩신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C와 D는 여기서 작은 창자에서 녹말을 쪼개는 거는 누구예요? 말테이즈라고 하는 장액이에요. 그래서 아니고 이거는 트립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라이페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하고 D가 아니라 D하고 E가 이자에게 들어있는 소화효소고 E는 지방을 소화를 시켜주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페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자. 16번 그림은 작은 창자의 융터를 나타냈는데 A가 모세혈관이고 B는 뭐에 해당이 돼요? 암죽관에 해당이 돼요.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A는 모세혈관이고 B는 암죽관이다. A로 흡수되는 물질은 수용성 영양소, B로 흡수되는 물질은 지용성 영양소. 자,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에 뭐가 일어나요?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흡수. 소화는 소장에서 일어난 다음에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장벽이 수많은 주름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주름이 융털 돌기로 덮이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영양소와의 소화된 영양소 음식물과의 접촉 표면적을 넓혀서 바로 흡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이심방, 이심실 구조고 자, 가운데를 쭉 나눴을 때 선생님 오른쪽을 뭐라 그랬어요? 좌, 왼쪽을 우로 불렀어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에요. 따라서 C는 좌심실로 폐, 정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것은 심방이니까 A하고 C고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B에서 A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C. 좌심실이 아니라 좌심방. 잘못 봤다. 좌심방. 에라이 시작. 그 다음에 판막이 있어서 B가 A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그렇죠. 심실에서 심방으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는 이게 맞네요. 혈관 간은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D. 여기가 좌심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좌심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간은 뭐에 해당이 돼요? 동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우심실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동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죠. 결국에는 따라서 맞는 거는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A는 동맥이고 B는 모세혈관이고 C는 정맥이에요. 따라서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고 동맥은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혈관의 내벽이 가장 두껍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야, 입에 벌레 들어간다. 벌레. 입에 벌레 들어가. 하고 있으면 벌레 들어간다. 자, 다음 20번. 자, A부터 C의 특징을 옳게 비교한 것은 자, 혈관벽의 두께. A가 동맥이고 C가 정맥이에요. 그래서 두껍고 얇다. 맞죠? 판막은 얘가 있고 없죠. 탄력성은 반대로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 얘가 탄력성이 강해야 되는 거고 혈액의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혈압이 높고 낮죠. 맞는 거는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 자, 그림은 혈액의 구성 성분을 나타냈대요. A가 핵을 갖고 있는 가장 큰 혈구인 백혈구, 그 다음에 B가 적혈구, 그 다음에 C가 혈소판, D는 혈장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각 설명에 해당하는 혈액의 성분은 산소를 운반하고 부족하면 빈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적혈구니까 B, 그죠? 그
다음에는 핵이 있어서 식균작용을 하는 거는 A.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아니구나. 22번. 혈액의 구성 성분 중에서 D는 혈장이죠, 혈장. 혈장은 대부분의 산소를 뺀 나머지 대부분의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혈장이에요. 따라서 산소만 운반하는 거는 적혈구에 대한 설명인 거고, 나머지는 바로 혈장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산소는 혈장이 운반을 못해요. 그 다음에 23번.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가운데를 딱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갰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좌쪽은 동맥혈이 흐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왼쪽은 전부 다 뭐가 흐릅니까? 정맥혈이 흐르게 돼요. 따라서 A하고 B는, 여기는 정맥혈, 여기는 동맥혈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C는 D에 비해서 혈압이 높다. 여기서 심실 두 개 중에서 가장 혈압이 높은 부분은 어디예요? 좌심실이에요. 좌심실이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심실이 가장 혈압이 높아요. 네, 가장 혈압이 높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가와 다에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른다. 맞죠? 즉 산소가 적은 혈액인 정맥혈이 흐르기 때문에 3번이 맞게 되겠죠. 허파순환은 순서대로 어떻게 가야 돼? C, 가, 폐나 B로 가야 되겠지. 틀렸고, 온몸순환은 D, 라, 온몸, 다 A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자, A. 자, 우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이 돼요? 대정맥이죠.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나가는 C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폐동맥이고, 그 다음에 폐의 모세혈관 지나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는 폐정맥이고, 좌심실에서 나가는 거는 대동맥이니까 5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보자. 25번. 표는 음식물 A와 B의 영양소 검출 실험 결과를 나타냈대요. 자, A는 녹말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럼 B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녹말이 들어있어요. 둘 다 푸른색이 베네딕트 용액 반응은 안 했어요. 뷰렛 반응을 해서 푸른색이 나왔고 얘는 반응을 안 했고, 보라색이 나온 걸로 봐서는 A는 뭐가 들어있다?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는 둘 다 선홍색이 나온 걸로 봐서는 얘도 지방이 들어있고 얘도 지방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영양소는 수단3 반응을 했으니까 둘 다 뭐가 들어있다? 지방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답한 까닭은 수단3 용액이 선홍색으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둘 다 지방이 들어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냈는데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모두 분비하는 소화기관은 어디예요? 바로 이자죠. 이. 그 다음에 단백질의 소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곳의 기호는 어디냐면 A. 위에요. A에서 누가? 펩신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염산에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잘게 쪼갭니다. 네, 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다음 27번. 작은 창자 안쪽의 벽에는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는 융털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벽에는 뭐예요? 접촉 표면적을
넓혀서 흡수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냈는데 심장 구조 중에서 근육이 가장 두꺼운 곳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뒤. 좌심실. 좌심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대동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대동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혈관이기 때문에 가장 혈압이 높아야 돼요. 간은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지금 판막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판막은 심장의 수축시 혈액에 역류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다음 29번 그림은 혈관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혈관 A와 조직세포 사이에서는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혈관 A의 이름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이 선생님 몇 가지다?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혈관벽이 한 겹에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혈액이 흐르는 혈류 속도가 가장 느려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자.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냈대요. 허파순환의 경로는 누구부터? 우심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 그 다음에는 폐동맥 A,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폐정맥 C, 그 다음에는 좌심방 다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허파순환 경로에서 혈액의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고 그 이유는 폐를 지나며 산소를 공급을 받기 때문에 산소 분압 자체는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고난도 만점 체크해보자. 1번. 다음은 소화와 관련된 실험인데 셀로판 주머니 2개에 녹말과 포도당 용액을 각각 넣고 물이 든 비커에 담근대요. 약 10분 후에 각 비커에 물을 덜어내서 시험관에 넣고 아이오딘 반응하고 베네딕트 반응을 실시를 해준대요. 자, 그랬더니만 A에서는 녹말이 검출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시험관 B에서는 포도당이 검출이 되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다가 셀로판지에다가 놓고서 여기 있는 물을 퍼내서 바깥에 있는 거를 통해서 녹말 반응을 시킨 거고 이 셀로판지에다가 여기다가 밖에서 있던 애를 갖다가 베네딕트 반응을 시킨 건데 그러면은 이 셀로판 주머니 안에서 뭐가 빠져나오지 않은 거예요. 녹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녹말이 이 셀로판 주머니를 통과를 못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도당이 밖에서도 검출이 됐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 포도당은 이 셀로판 주머니를 통과를 했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셀로판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처럼 아주 작은 입자만 통과가 가능해요. 세포막처럼 아주 작은 입자만 통과가 가능하니까 녹말은 소화되기 전에 입자니까 셀로판 주머니 통과 못한 거고 일단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화 산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통과를 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셀로판 주머니는 우리 몸의 세포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A에는 녹말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지. 시험관 B에 아이오딘 반응해봤자 녹말이 없고요. 포도당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고, 5번이 맞는 거죠. 결국에는 소화가 왜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입자 크기가 작아져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심장 박동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지금 보면은 간은 심실에 있는 혈액이 위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 혈액이 이 동맥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방이 수축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심실이 수축하고 있는 시기에 해당이 뭐야? 아, 화살표가 위에 있구나. 자, 여기서 뭐가 되냐? 지금 심방이 수축하는 거구나. 자, 그럼 여기 있던 혈액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맞네. 자, 그럼 나이는 여기가 심실이 수축하는 거네. 심실이 약간 그 이름 뭐냐 이거 스크린? 그 공포영화의 얼굴 스크린 가면처럼 생겼는데 약간 자, 나이는 심실에서 정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동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판막이 닫힐 때는 심방 수축할 때예요, 심실 수축할 때예요? 심실이 수축할 때예요. 그러니까 심실 수축하면은 어디 있는 판막이 닫히는 거야?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있는 게 닫히는 거고, 심실이 수축할 때는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닫히는 거고, 심실이 수축할 때는 대신에 심실이 이완할 때는 뭐가 닫히는 거예요?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 닫힌다? 심실 수축할 때 닫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 있는 얘는 심실이 이완할 때 닫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프는 사람의 혈관에서 혈압 변화를 나타냈답니다. 그래프에서 혈관 C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C는 지금 보면 혈압이 가장 낮은 혈관이죠. 그럼 누구야?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에요. 혈압은 모세혈관이 정맥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정맥의 특징은 판막이 있죠. 이거는 모세혈관에 대한 특징이고, 이거는 동맥에 대한 특징이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흐르는 혈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미음 3번이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하면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된대요. 아래 가라앉은 게 무거운 고체 성분인 혈구고, 위로 뜨는 게 액체 성분인 혈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혈장은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되어 있어서 체온 조절에 관여한다. A는 혈액의 약 90%를 차지를 한다. 90%까지는 아니고 혈액 성분의 한 55에서 60% 정도가 혈장이에요. B에 적혈구가 들어있다. 맞죠? 혈구니까. 따라서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네. 됐어요? 질문 있어? 없어?